첼시가 드디어 네투 영입 오피셜을 띄웠는데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네투의 이적료는 기본적으로 6천만 유로에 더해서 300만 유로까지 추가한 6,300만 유로입니다. 6,300만 유로면 하나로 따졌을 때 940억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네투가 부상 빈도가 잦은 편이긴 하지만 네투가 보여줬던 이런 실력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분명히 첼시가 적절한 금액의 네투를 영입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첼시는 네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첼시의 이선 자원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파머나 마두에케 같은 선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무드릭이나 스털링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역에는 웅쿤쿠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듀스버리올, 그리고 이제 주전 자원은 아니지만 이제 백업 자원쯤에 카사데이나 뭐 추쿠에메카, 그리고 아직 나가지 않은 갤러거까지 이 선에서 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엔소 페란데스도 미드필더 라인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선에서도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선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네투 자체가 이 이선 자원들 중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직선적인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투가 다음 시즌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선 자원이 이렇게 많아도 어쨌든 첼시는 딱 2명의 선수를 고정적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은쿤쿠와 파머, 이 2명의 선수가 이선 라인에서는 에이스의 역할을 하면서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마레스카 감독이 전술 자체를 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어제 첼시가 인터밀란과의 프리시즌 경기가 있었는데 파머가 유로 결승전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휴가에서 복귀해서 어제 처음으로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에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마레스카 감독이 후반전에 은쿤쿠와 파머를 공존을 시키는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 실험을 보면 네투의 활용법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제 인터밀란전의 명단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명단에서 쿠쿠렐라는 정작 파머와 은쿤쿠가 나왔던 후반전에는 나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니콜라스 잭슨은 후반전 70분쯤에 나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공존했던 시간이 정확하게는 겹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제 나왔던 명단으로 시즌 중에 베스트 11을 구성하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제 마레스카 감독이 보여줬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쿠쿠렐라를 비롯한 이 왼쪽 라인에서 변형 3백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구스토가 올라가면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활용을 해요. 물론 마레스카 감독이 왼쪽에 있는 풀백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인버티드 풀백을 쓸 때도 있고, 오른쪽을 인버티드 풀백을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 2명의 선수를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쓰거나 아예 인버티드 풀백을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레스카 감독이 아직 첼시에 와서 여러 가지 전술을 실험을 해보면서 베스트 포지션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파머와 은쿤쿠가 같이 나오는 날에 구스토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술 자체가 약간 공격할 때는 3백이 되고요. 엔소 페란데스가 살짝 왼쪽으로, 카이세도가 수비형 미드필더, 구스토가 올라오면서 중앙 지역에서 다이아몬드 형태의 미드필더 라인 4명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3-3-3-1 이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라던가 아르테타 감독이라던가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의 콤파니 감독이라던가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따라가는 감독들이 자주 쓰는 포지션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형에서 마레스카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엔 좌우 측면을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오른쪽 라인에서는 구스토와 파머, 그리고 왼쪽에서는 무드릭과 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쿤쿠가 왼쪽과 오른쪽을 돌아다니면서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쿤쿠의 위치에 따라 상대 수비가 쏠리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왼쪽에서 무드릭, 엔소, 은쿤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3백 중에 왼쪽 라인에 있는 선수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라인에서 선수 숫자를 늘려줍니다. 이러면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그 순간 반대편에 있는 파머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패스를 전환시켜주는 능력이 좋은 엔소 페란데스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소 페란데스가 파머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첼시가 후방에서는 3백을 만들고 있고요. 그 순간 구스토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카이세도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있기 때문에 3백 앞에 3미들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서 은쿤쿠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은쿤쿠가 약간 왼쪽으로 빠지면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있는 공간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연스럽게 수비가 한쪽 공간에 쏠리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첼시가 유도를 해요. 예를 들면 왼쪽 라인에 있지만 여기서 살짝 내려오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어당깁니다. 그 순간 은쿤쿠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엔소 페르난데스가 수비를 끌어놓고 그 순간 은쿤쿠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은쿤쿠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장면만 봐도 수비가 한쪽에 많이 쏠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은쿤쿠가 볼을 잡고 여기서 이제 돌아서는 거잖아요. 돌아서는 순간 구스토도 가운데로 좀 많이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유는 안쪽에서 엔소 페르난데스, 은쿤쿠, 카이세도도 있고요. 여기에 구스토까지 합류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한쪽에 몰아세우는 거죠. 그 순간 은쿤쿠가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첼시 선수들이 모두 다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쏠리게끔 만들고 반대편에는 화면에 계속 보이지 않았던 파머가 측면으로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은쿤쿠가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파머가 넓은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머가 여기서는 1대1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파머가 넓은 공간을 만들었을 때 구스토가 파머를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가 파머가 볼을 잡는 순간에는 측면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파머의 스타일 자체가 이번에 영입된 네투처럼 1대1 드리블 돌파를 시원시원하게 하면서 거기서 득점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파머는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을 때 패스를 뿌려주면서 플레이메이킹에 조금 더 장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파머가 볼을 잡는 순간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구스토가 한 번 더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파머가 접고 들어올 때 구스토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수를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요 전장면을 다시 보시면 전장면에 구스토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수비가 구스토를 따라가는 동작을 취하는 순간 반대편에서 방향 전환 패스해줬던 은쿤쿠가 요 공간으로 다시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파머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고 구스토는 측면으로 빠지고 있고 그 순간 수비가 파머에게도 쏠리고 구스토에게도 끌려가고 이럴 때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은쿤쿠가 반대편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는 은쿤쿠를 보면서 파머가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첼시의 형태 자체가 엔소 페르난데스, 카이세도 그리고 은쿤쿠 그리고 왼쪽 라인에 이제 3백 중에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하고 있었던 베이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무드릭도 있고 최전방에 있는 기우까지 한쪽 측면으로 옵니다. 그러면 상대 수비가 반을 갈랐을 때 모두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그 순간 파머는 넓은 공간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아서 방향 전환을 가장 잘하는 선수니까 방향 전환을 넓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드필더 라인에 카이세도를 중심으로 엔소 그리고 구스토까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파머가 볼을 잡을 때 구스토가 오버래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파머가 볼을 잡을 때 구스토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한 명 끌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수비가 끌려 나갈 때 반대편에 있었던 은쿤쿠가 요 사이 공간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구스토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나가버리니까 그 순간 파머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고 이 공간으로 은쿤쿠가 침투, 파머가 스루 패스를 넣어주려는 장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은쿤쿠가 오른쪽으로 들어오니까 엔소 페르난데스가 왼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은쿤쿠와 엔소 페르난데스가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첼시의 형태 자체가 파머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아무래도 파머가 에이스의 역할, 플레이메이킹에 가장 큰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파머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은쿤쿠가 왼쪽 오른쪽을 돌아다니면서 파머가 은쿤쿠에게 찔러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은쿤쿠가 약간 왼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여기에 구스토까지 계속 움직여주면서 한쪽 측면에 수비를 쏠리게끔 만들고 여기에 엔소 페르난데스의 방향 전환 능력 그리고 파머가 볼을 잡았을 때는 파머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나가는 순간 구스토가 다시 파머를 도와주면서 수비를 끌고 나가고 은쿤쿠에게 만약에 수비수들이 끌려가면 엔소 페르난데스가 왼쪽 라인에 있는 공간을 차지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머와 무드릭이 좌우 측면, 은쿤쿠와 엔소 페란데스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리고 구스토가 올라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엔소 페란데스가 올라갈 때 카이세도와 함께 수비 라인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에서 자주 보는 형태죠. 공격 라인의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수,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에 2명의 선수, 그리고 중앙 지역에 공격수 1명, 이렇게 5명의 선수를 최전방에 늘어뜨리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구스토가 오버래핑을 해서 공격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아마 쿠쿠렐라가 이제 3백의 한 자원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올라가주는, 왼쪽 오른쪽 풀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버티드 풀백도 하고 공격에 도움도 주고 하면서 6명의 공격 숫자까지 늘어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파머가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만들었을 때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머에게 엔소 페란데스, 구스토까지 막 움직여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서 정작 파머가 볼을 잡는 순간 여기서 1대1 돌파를 직접 시도해서 여기서 득점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머가 약간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1대1을 하다가 패스를 뿌려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을 때 이때 구스토가 들어왔다가 다시금 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인 전형 자체는 구스토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3미들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스토가 볼을 잡아서 전개하는데 그렇게까지 뛰어난 선수가 아니죠. 물론 이제 이 자리에 리스 제임스가 위치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좀 사라지긴 하겠지만 리스 제임스가 부상을 또 많이 당하는 유형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스토가 이 공간에 나오면 패스를 전개하는 게 약간은 원활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파머와 은쿤쿠가 같이 공존했던 후반전에 중간쯤부터는 파머가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구스토가 인버티드 풀백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파머가 3미들의 한 자원으로 뛰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은쿤쿠가 왼쪽으로 돌아뛰면 파머가 올라와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게 되고, 이러면 카이세도와 엔소 페란데스가 약간 이제 미드필더 라인을 맞춰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엔소 페란데스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엔소 페란데스 쪽으로 수비가 또 쏠리면 왼쪽 라인에서 수비가 쏠리게끔 만들고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해주는 이러한 형태를 어제 자연스럽게 구성을 했어요. 아무래도 오른쪽보다는 왼쪽 라인에 선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성이잖아요. 파머가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그래서 이런 장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파머가 측면이 아니라 가운데로 들어와서 볼을 잡고 있고 구스토가 오히려 파머가 있는 측면 자리로 올라가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이 3백을 기준으로 왼쪽에 엔소 페란데스, 중앙에 카이세도, 가운데에 파머가 들어오는 3미들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꼭지점에는 언제나 은쿤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파머가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많이 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파머 쪽으로 좀 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머가 왼발을 활용해서 반대편 공간으로 볼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 공간에는 당연히 많은 선수가 위치하고 있죠. 엔소 페란데스도 있고요. 그리고 무드릭도 있었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3백의 왼쪽 라인에 있는 베이가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카이세도도 살짝 왼쪽으로, 그리고 원톱 자리에 있었던 니콜라스 잭슨도 왼쪽으로 움직여요. 은쿤쿠도 왼쪽, 파머도 약간 이제 한쪽 측면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일단 먼저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반대편 공간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3백 중에 오른쪽 센터백이 올라와서 여기서 볼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쪽 측면에 첼시 선수들이 모두 몰려있고 그 순간 상대 수비가 반을 갈랐을 때 모든 선수가 이쪽에 쏠려 있어요. 그러면 요 공간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 선수 구스토에게 줘야 되는데 여기서 구스토가 1대1에서 돌파가 되는 선수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대1 돌파가 안 되니까 여기서 패스를 못 주고 결국에는 다시 백패스를 해요.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머가 중앙에서 볼을 잡기 때문에 파머, 카이세도, 엔소, 그리고 위쪽에 은쿤쿠 4명의 미드필더와 3백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구스토가 올라갔겠죠? 왼쪽에는 무드릭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파머가 먼저 볼을 잡으니까 아무래도 파머의 볼 터치가 많잖아요. 파머가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왼쪽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왼쪽에서도 이제 엔소 페란데스를 비롯한 많은 선수가, 모든 선수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죠. 파머도 일부러 들어와 주면서 수비를 한쪽에 쏠리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그 순간 3백의 오른쪽 센터백이 또다시 이 공간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엔소 페란데스가 방향 전환을 해줘요. 그런데 볼을 잡는 순간 분명히 수비가 다 한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중계화면은 안 보이지만 구스토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패스를 보내서 1대1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구스토가 1대1이 능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수비수가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다시 그냥 백패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끝나고 마레스카 감독이 화를 내는 장면이 잡혀요. 왜 측면으로 1대1을 안 주냐? 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1대1을 주는 상황을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장면이 이제 3백이 만들어져 있고 엔소 페란데스, 카이세도, 은쿤쿠, 무드릭, 파머까지 약간 좀 쏠려 있죠. 그 순간 여기에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도 일단은 파머 쪽으로 먼저 패스가 갑니다. 그리고 파머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다 쏠려 있으니까 분명히 올라가 있는 구스토에게 줄 수 있는 찬스예요. 근데 구스토가 1대1에 능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파머가 좀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여기 구스토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수비가 이제 모두 쏠리니까 구스토 쪽으로 일단 주는데 여기서 구스토가 요 넓은 공간에서 돌파가 좀 안 돼요. 그래서 구스토도 넓은 공간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금 파머에게 주는데 이미 수비가 다 왼쪽으로 넘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파머가 다시 볼을 잡았을 때는 이미 수비에게 둘러싸여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네투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마레스카 감독의 축구를 보면 계속 아이솔레이션을 통한 측면 공격수들의 넓은 1대1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넓은 1대1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여기서 시원시원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선수가 현재 좋게 쳐주면 마두에케, 스털링 이 정도를 제외하면 명확하게 없는 상태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투가 이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은쿤쿠와 파머를 중심으로 전술적인 틀을 짤 때 아주 측면에서 요긴하게 쓰일 자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첼시가 기본적으로 3백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인버티드 풀백 한 명을 활용해서 엔소가 약간 왼쪽, 카이세도가 중앙, 오른쪽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파머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엔소, 은쿤쿠 그리고 잭슨, 카이세도까지 약간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쏠리면 파머에게 전환 패스를 굉장히 많이 넘겨줬던 거거든요. 근데 파머가 결국에는 이 전환 패스를 받았을 때 넓은 공간에서 혼자 돌파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이러한 유형도 아니고 그리고 파머와 구스토의 자리를 바꿔버려도 구스토가 한쪽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답답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파머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파머 쪽에서 이제 아이솔레이션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은쿤쿠가 파머 쪽으로 구스토, 포파나까지 이 상태에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순간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릴 때 파머가 왼발을 활용해서 이제 오른쪽에서는 엔소 페란데스가 반대편 전환을 많이 해준다면 파머가 오른쪽에서는 방향 전환을 많이 해주겠죠. 방향 전환이 됐을 때 여기서 무드릭, 스털링 이런 선수들이 한쪽에서의 이 돌파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솔레이션을 한다는 건 아이솔레이션이 됐을 때 넓은 공간에서 확실한 1대1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어주는 선수를 저 넓은 공간에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파머 쪽으로 어제 경기에서도 계속 방향 전환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왼쪽 자리에 있는 선수가 또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투가 오게 되면 아마 이 마레스카 감독이 프리시즌에도 계속 전술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버티드 풀백도 오른쪽에서 한번, 왼쪽에서 한번, 혹은 둘 다 인버티드 풀백, 아니면 인버티드 풀백을 안 쓰거나 여러 가지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네투가 오게 되면 왼쪽, 오른쪽에 한번 다 써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드릭 대신에 혹은 뭐 스털링 같은 선수 대신에 네투를 왼쪽에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투가 이제 왼쪽 라인에서 넓게 위치해주고 이때 구스토, 카이세도, 엔소 요 다이아몬드 미드필더 라인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파머 쪽에서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쏠리게끔 만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쏠리게끔 만들고 이게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오른쪽에 이강인, 왼쪽에 손흥민이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오른쪽에 상대 수비를 순간적으로 몰아넣고 파머가 왼발을 통해서 방향 전환 여기서 네투가 상대 수비수와 1대1 싸움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머가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뛸 수가 있지만 파머가 지난 시즌에도 이 포체티노 감독이 어쨌든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는 성향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머에게 아이솔레이션에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줘도 접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투를 아예 오른쪽에 두고 은쿤쿠를 살짝 왼쪽으로 빼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아마 이런 상태에서는 왼쪽 풀백을 올릴 겁니다. 이제 쿠쿠렐라가 있는 쪽이 될 텐데
쿠쿠렐라가 직선적으로 좀 올라가주고요. 운쿤쿠를 측면 공격수로는 사용을 안 할 거거든요. 지금 마레스카 감독이 계속 운쿤쿠는 가운데 지역에서만 뛰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쿤쿠를 약간 가운데로 위치시키면서 파머와 함께 오른쪽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시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파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서 후방 빌드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아까와 동일하게 파머가 살짝 내려가면서 엔소가 왼쪽, 카이세도가 중앙, 은쿤쿠가 좀 가운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쿤쿠를 가운데에서 쓰는 이유 자체는 은쿤쿠가 점이나 마무리 단계에서 결정을 지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이 투톱을 활용할 때 은쿤쿠가 니콜라스 잭슨이든 뭐 기우가 나오든 스트라이커를 도와주는 역할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쿤쿠를 가운데 지역에서 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머가 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은쿤쿠가 왼쪽으로 빠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파머가 좀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는 은쿤쿠가 오른쪽, 엔소가 약간 올라가는 이러한 전형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형의 결정적인 그런 포인트는 이겁니다. 왼쪽 라인에서 쿠쿠렐라와 엔소, 그리고 은쿤쿠, 뭐 카이세도, 이런 선수들이 모두 다 한쪽 측면에서 뛰어요. 그러면 수비가 쏠리게 되겠죠.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반대편에 파머가 있고, 이 파머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자리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넓은 공간에는 네투가 위치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두 명의 시너지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구스토가 나왔을 때 구스토와 파머의 시너지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순간적으로 수비가 쏠릴 때 엔소 페르난데스의 방향 전환 패스를 살려서 파머에게 먼저 패스를 주고, 파머가 볼을 잡는 순간 자연스럽게 수비가 파머 쪽으로 쏠리는데, 여기서 네투에게 주면서 네투가 여기서 1대1 득점 혹은 컷백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파머가 네투에게 패스를 주지 않고 순간적으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면, 그리고 네투가 수비를 끌어내면 그 순간 은쿤쿠가 왼쪽에 있다가 아까 그 경기 장면처럼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파머가 은쿤쿠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요런 선택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엔소 페란데스가 올라가주면서 오른쪽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은쿤쿠와 엔소 페란데스가 점유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파머가 이번에는 약간 3선에서 패스를 공급하는 요런 역할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투가 합류한다는 게 이제 오른쪽 왼쪽의 이 측면 공격을 활성화시켜주면서 다양한 전술적인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특히나 파머가 제임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리스 제임스가 계속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리스 제임스가 없을 때 구스토가 분명히 준수하긴 했지만 파머를 완벽하게 도와주는 데에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투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파머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네투가 왼쪽에 배치가 되면 1대1의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무드릭이나 스털링을 대신해서 반대편에서 파머가 넘겨주는 볼을 받아서 1대1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좌우 측면을 흔드는 과정에서 은쿤쿠와 파머, 그리고 엔소 페란데스, 이 가운데 있는 선수들의 조합을 뭐 은쿤쿠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엔소 페란데스가 한 칸 올라와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 혹은 엔소 페란데스가 내려가 있으면 은쿤쿠가 왼쪽, 파머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상대를 흔들어 놓는 전술적인 형태를 계속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대1 돌파가 가능한 네투라는 자원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마레스카 감독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네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대1 상황에서의 드리블 돌파 능력만큼은 최고인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첼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요 포인트를 네투가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왼쪽 오른쪽을 다 뛸 수 있는 선수라는 점, 여러모로 일단 네투의 이 이적료 자체가 네투의 실력과 전술적인 측면을 생각해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첼시가 이 네투의 영입은 분명히 다음 시즌에, 물론 뭐 네투가 부상이 없어야겠지만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입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